1월 14일에 윈7이 종료된다는 얘기를 다들 보셨죠? 어떤 OS 쓰고 계십니까? 아직 윈7 쓰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종료되니까 그것을 연장할 수 있는 무한 라이센스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막 어두운 곳을 가시는 분들이 나올 겁니다. 그죠? 위험합니다. 정상적인 라이센스를 지금이라도 구매하셔서 지금부터 계속 쓰시거나 혹은 이번 기회에 새로운 OS로 갈아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월 14일이 되면 윈도우 7이 더 이상 정상적인 소프트웨어 보안 패치를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안 패치가 안 되는 것은 왜 위험할까? 과거 영화 중에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있었죠. 갑자기 지구를 막 수많은 영웅들이 지켜내고 있고 지구도 열심히 싸우고 있고 한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포탈이 팍 열리면서 갑자기 외계에 있는 수많은 괴물들이 막 지구로 들어오게 되죠. 지구에 있는 영웅들은 한정적인데 구지 기술로 들어오는 것들을 보였을 거예요. 결국은 누군가가 쫙 올라가서 그게 닫히고 더 이상 못 나오게 하면서 끝났잖아요. 보안 취약점이라는 게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특히 윈도우에서의 보안 패치, 보안 취약점이 바로 그런 구멍을 이야기합니다. 구멍이 여기저기 막 나 있으면 거기로 이상한 것들이 막 들어올 수 있겠죠. 물론 들어오는 것들은 이런 백신들이 영웅처럼 막 싸워낼 수 있지만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장 좋은 건 구멍을 없애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OS 보안 패치 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 보안 패치 할 수 없는 서비스가 종료됐을 때 다른 OS로 상위 OS로 갈아타시라고 권고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고전적인 이야기로 한다면 옛날 중세 시대에 성이 있고 성을 쌓아놓고 많이 지키고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죠? 성 한쪽에 이제 소위 말하는 구멍이 하나 생겼어요. 그쪽으로 이제 자꾸 적군들이 들어오잖아요. 백신은 그렇게 들어온 적군들과 싸울 수 있는 일단 힘이 굉장히 좋은 내 집이 센 친구예요. 그래서 오는 친구랑 계속 싸울 수 있지만 저도 한계가 있는 거죠. 오는 애들이 새로운 애가 오거나 아주 큰 친구가 오거나 아니 날렵하게 수십 명이 오거나 이렇게 될 때 못 나가는 한계가 있을 뿐더러 결정적으로 구멍이 존재하면 성벽 자체가 막히기 전까지는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럼 되게 일방적인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백신들을 막아내긴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고 최선의 방어책은 아예 구멍이 없게끔 하는 게 최선이다. OS도 안 하기 때문에 백신은 없어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백신은 백신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겁니다. 결정적인 건 구멍을 막으셔야 된다. 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거죠. 윈7의 서비스가 종료되었을 때에 그런 컴퓨터를 못 쓰게 되는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 취약점이 나왔을 때 보안 패치를 정기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게 서비스인데요. 이제 10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OS의 취약점에 대한 패치를 주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이 OS가 1월 14일부터 멈춘다거나 PC를 못 쓴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현재 OS를 계속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그 OS 환경에서 구동될 수 있는 다른 보안 취약점들이 나왔을 때 혹은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악성 코드가 등장했을 때 받게 되는 위협들이 커지기 때문에 그러한 위협들을 좀 벗어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번 기회에 패치를 하셔야 된다라고 권고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공격자들한테 가장 익숙한 게 어떻게 보면 윈7일 거예요. 그전은 윈도우 XP였고 근데 그 친구들은 그냥 평사들을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구멍을 찾아내고 공격하고. 근데 기존에는 구멍을 찾아내고 공격을 막 할 때 OS를 만드는 MS사가 관련된 패치들을 막 내면서 같이 공격하고 막아주고를 같이 병행했었다면 이제는 일방적으로 계속 공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위협의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는 거죠.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제조사는 보호할 수 없는 이런 영역에 일반 국민들이 사용자들이 노출하게 되니까 그 위험에 대한 것들을 안내를 해드리게 됩니다. 일단 윈7이 종료가 되면 다음 상위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들을 권고를 많이 받으셨고 가이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이번 기회에 난 좀 새로운 다른 운영체제를 써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리눅스나 맥이나 요즘 국내에 많이 나오고 있는 구름이나 하모니카 이런 기타 다른 OS들로
설치하시는 방법들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가서 열어보시면 쉽게들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취사 선택하실 수 있을 거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OS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분들도 쓰시면서 그 다음 계획들을 한번 같이 세우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윈도우 7 종료에 관련해서 설명드리고 앞으로 열흘도 채 안 남았을 거예요. 이 기간 안에 잘 판단하셔서 적절한 판단하시게끔 관련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보시면 되고요. 이건 뭐 국가나 사회 단체들이 대신 해줄 수 있는 역할은 아니고 개인과 조직과 기업에서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 영역입니다. 이제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비슷하게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계속 소프트웨어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실 때 구매 계획을 미리 준비를 좀 해두시면 갑자기 이런 기간이 됐을 때에도 좀 당황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무엇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 취약점이 있을 때 공격자들은 끊임없이 그곳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 여러분들의 주요 정보를 내부에 있는 인프라들을 파괴하려고 시도를 한다. 1월에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잘 대비해서 올 한해 정말 평안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또 언제 만날까요? 네, 좀 더 재밌는 얘기로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